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혜연 선생님 모시고 이번 주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28개 창출 신의라고 하는 글로 또 좋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예, 잘못 있었습니다. 요즘 또 뭐 코로나가 또 이게 다시 예,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이 뭐 많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오늘은 그 창출 신의에 대한 얘기인데 뭐 새로움, 그렇죠. 그죠? 새로움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좀 좋은 말씀을 좀 풀어가 주시죠. 예. 창출 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뭐 건강하시죠? 뭐 안녕하시죠?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갖다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항상 안녕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불편하게 지내는 적이 오히려 좀 더 많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제가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요즘은 이제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혜연 선생님이 더 힘들어 하시니까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은 보다도 강혜연 선생님이 그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말 만들어라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사실은 뭐 글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말을 갖다가 만들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참신한 뜻을 갖다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음과 모음을 갖다가 임의로다가 막 교접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가짜의 글이죠. 그래서 자기가 글을 멋들어지게 쓰려고 하는데 그 멋들어지게 쓰지는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잡된 글이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은유라든지 직유라든지 환유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거를 억지로 A와 B를 갖다가 연결시킨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거짓을 쓰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허무맹랑한 그런 말들 뭐 여기 뭐 들어가면은 육교 부천에는 뭐가 있는 도시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뜬구름 잡는 듯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 속내를 갖다가 잘 자기가 정리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떤 새로운 뜻이지 그거를 자음과 모음을 일부러 그냥 그 의미대로다가 아무렇게나 연결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창출 신의보다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곤충 잡는 포충망으로는 길짐승 잡지 못한다. 어휘력 정진하는 길만이 포충망을 커다란 어느 그물로 갈마들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선생님 말씀이죠. 그렇죠. 글을 쓰다 보면은 가장 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이제 어휘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글을 쓴다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국어 사전을 갖다 옆에다 놓고 달달달 그거를 봐야죠.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 사고의 한계지 않습니까? 언어가 벌써 안 되는데 어휘 망이 적은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곤충 잡는 포충망으로다가 그거를 갖다가 무슨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휘 실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글을 잘 쓰는 제가 볼 적에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글을 잘 쓰는 비결의 첫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 무엇을 내가 쓸 것인가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그런 무언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써지는 것이지 그냥 오늘 여기 뭐 글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 자기 생각을 갖다 정리해라. 그게 되나요? 생각은 자기가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하는 그 마음부터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어휘력 증진이 되겠나요? 이제 이렇게 보면 어휘력 증진이라는 문제가 필요하죠.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어휘력은 우리 언어적인 특성이 이제 고착화되는 것은 유아기 또는 그 청소년기를 거쳐서 그것이 이제 그 정착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선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휘력 경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좀 나아질 텐데, 그 요즘 뭐 그 입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휘력 정진에는 오히려 퇴보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게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어휘력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 당면한 문제입니다. 당면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휘에 대한 그 의미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아울러서 그 어휘력을 증진하려고 그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 보고 글 쓰라 그러면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글은 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어휘를 가지고 쓰는데, 말은 어휘가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떤 뭐 모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행동을 통해 가지고 말을 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은 무조건 어휘가 있어야지 돼요. 단어와 단어를 갖다 조합을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없으면은, 어휘가 없으면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다가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나를 갖다 내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소설책 3권을 쓸 것이야.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을 갖다 보면은 어휘력이, 그 어휘력이 하루에 쓰는 어휘력이 사실 100개도 못 돼요. 그리고 어제 쓴 어휘를 빼고 오늘 쓴 것만 갖다 해봐라 그러면은 한두 개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이 써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책 한 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 속에도 굉장히 뭐 창출신이라는 말도 나오지, 조지 오웰도 나오지, 1984도 나오지, 감각, 논리성, 창의성, 눈, 귀, 수많은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이 책 속에 있는 단어를 찾는다 그러면 일반 책 속에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몇 배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책을 보는 거를 불편해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말씀 좀 이제 들어보지요. 이제 다산 선생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배움 애들에서는 현황, 거물현, 누를황이라는 그런 글자와 또 세조자, 짐승수자, 조수라는 글자를 배우고, 또 비주, 날비자, 달릴주자라는 글자를 배운다. 이런 다음에야 황조우비, 누런 새가 난다라는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통하여서 그 단어를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산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익히고 그 단어의 뜻과 뜻을 갖다가 연결시키면은 그것이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사략평? 자, 초학자를 가르치는 어떤 글에 대한 방법인데, 이제 문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고 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된 문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꾸며갈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을 생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상력, 이런 것들이 첨가가 돼서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리가 그 어릴 적에 글을 배우는 걸 보면은 그냥 짤막한 단어를 배우잖아요. 엄마, 엄마. 이거는 밥. 여기 아빠.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러면 엄마 밥 줘. 이렇게 해요. 엄마 밥 줘.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익혀야지만은,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갖다 거기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이제 그 창출시리는 새로운 말 만들기로 창의성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창의성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를 좀.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일단 사물을 갖다가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글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연암 선생님 같은 경우로 보면은
그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손자를 낳았다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우리 애는 아유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아버지 장군감이라 그래요. 나중에 무슨 큰 인물이 큰 인물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응?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나한테 보내온 글이 그 속에는 응애, 앙앙, 고고, 황황, 걸성, 만지라.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그 골자거든요. 그 울음소리가 만지 아주 종이에 가득 찼더구나. 그런데 좀 세세하게 쓰지. 그걸 왜 세세하게 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이마박이 툭 튀어나왔다든지 불룩 솟았다든지 네모났다든지 정수리가 넙대대하고 둥글둥글하다든지 하는 따위로 좀 세세하게 접지 왜 그거를 갖다가 답답하게 장군감이니 무슨 뭐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것을 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익히는 것이 글쓰기에 글쓰기에서 어휘력 중진의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글쓰기를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또 시창작을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제 구체성이라는 문제를 제시를 하잖아요. 네. 제시를 하고 모든 그 언어 전달의 가장 기본은 그 사물화라고 하는 대상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 선생님 말씀하신 이마가 넙대대하다 네. 아니면 뭐 뒷머리가 툭 튀어나왔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럴까 이미지화 뭐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린 현대 문학 교육 또는 글쓰기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렵게 사물화니 뭐 구체화니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산 선생님입니까? 다산 선생님은 이 구체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문제를 실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이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암 선생님이 이제 쓰신 거예요. 연암 선생님이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연암 선생님은 예. 이 구어체, 우리가 글을 쓴다 그러면 문어체만 쓴다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어체를 그대로다가 우리 글 속에 가져오더라도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암 선생은 뭐 허허 또 꿀떡꿀떡 뭐 어청어청 쿨쿨 한자로다가 이제 써놨지만은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쓸 적에 눈에 그것이 삼삼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어휘를 다 쓸 적에. 네. 근데 그런 게 만드는 것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있어야지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글을 갖다 어떻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뭐 조지 웨일의 1984 같은 걸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완벽한 어휘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다, 훌륭해, 좋다 그러면 훌륭해, 멋져, 유의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은 좋다, 조금 더 좋다, 더더 좋다, 더더더더 좋다, 안 좋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사고력이 약화가 되고 사물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휘력을 중진하는 것은 곧 내가 어쩌면 이 세상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어떠면은 이 세상을 갖다가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폭이 넓어지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조지 웨일의 1984는 이제 바로 그래서 어휘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갖다 쓰신 거지요. 근데 우리말이 참 풍부한 이유는 이 유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의 언어들보다도 우리말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인데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우리가 활용을 하더라도 글쓰기가 생동감 있고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기본 폼을 갖다가 벗어나야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이옥 선생의 좋다라는 것을 보면은 나는 내가 좋다. 나는 하늘이 좋다. 푸른 하늘이 좋다. 맑은 공기가 좋다. 샘이 좋다. 사실은 이 좋다 하나만 가지고도 무궁무진한 것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우리는 글이 단조롭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중진하는 것은
무조건 또 국어사전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어휘와 어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사고의 폭을 갖다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일상화된 그런 어떤 관습을 깨트릴 적에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아 그거 참 재밌더만. 예, 그 뒤에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예. 된장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다가 간장남, 된장녀 반대로 짠 구두쇠 남성. 괜찮잖아요. 선생님 그 된장녀라는 말씀을 우리 얘기를 아셨습니까? 처음 나올 때? 아니 맨 처음에는 몰랐었죠. 저도 몰랐어요. 또 왜 된장녀라고 하나?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성이 여성 처녀 아이들이죠.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 행동 거지가 좀 타거나 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된장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된장녀라는. 먹는 된장이 예. 이런 그 된장이 좀 생긴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된장의 그 겉모습을 갖다가 아이 맛은 좋은데 내용은 실한데 그렇죠? 예. 그것을 겉모습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간장남도 재밌어요. 예, 간장남. 과외 펠리스 이거는 좀 일반 학생들은 좀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과외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외 펠리스 과외를 많이 해서 아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요. 나보다도 월급이 더 많습니다. 한 학생만 가르치더라도 저기 강남이기 때문에 많이 받더라고요. 과제 테인먼트도 재밌잖아요. 과제를 엔터테인먼트처럼 한다. 이런 거는 참 좋은 말이네요. 과제를 오락처럼 즐기면서 하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제니 숙제니 뭐 이런 것들은 압박감부터 먼저 들잖아요. 근데 우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제를 오락처럼 즐기면서 하기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과제, 테인먼트. 이런 건 참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인데 별로 그렇게 별로인가요? 설렁설렁한다. 과제를 꼼꼼하게 이렇게 해내지를 않고. 요번에 기말 시험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충 한다 이런 말이군요. 인용을 했는데 자기가 글을 썼는데 이제 딴 데서 따온 거죠. 근데 내 글에서 따왔더라. 저런. 시켜서 본 글이야. 알고 보니까 내 글이 아마 그 인터넷에 써 있었나 봐요. 그걸 갖다가 자기 글처럼 갖다 놨더라고요. F죠. 그렇군요. 그려도 잘못 걸렸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짜집기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 이거는 학생이 쓸만한 그런 어휘가 아니야. 어휘 난이도가 높아. 그러면은 갖다 글로 구글에다 딱 집어넣으면요.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다 집어넣으면 그 문장이 그대로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학생들이 들으면은요. 인터넷에 떠 있는 글 함부로다가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메카시즘, 남을 무차별하게 비판하는 네티즌하고 메카시즘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공산주의자들. 그래가지고 메카시즘 참 잘 만들었어요. 노무족도 얼마나 멋져요. 남을 무차별. 모와 엉클.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다. 난 아저씨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멋지게 옷도 입고. 근데 참 우리가 저도 이제 아저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그 의미를 굉장히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왜 이렇게 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휘 요즘에 전부 다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은 아무나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승만 박사도 박사지 선생님이 되지를 못했어요. 김구 선생님 돼야지 선생님이라는 거 붙이는 건데 요즘에 다 선생님. 그 다음에 다 사장님. 아니 공무원들도 무조건 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모두가 다 선생님이 난 참 이해가 호칭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저씨 아주머니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비하는 게 됐잖아요. 참 그래도 근데 저는 이 아저씨 아주머니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정감 있는 말이고 그럼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다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몹쓸 말이 돼 버렸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언어에는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회가 그 언어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언어도 이제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했다가 뭐 계속해서 성장하는 애들도 있고 뭐 발할 같은 경우에는 바다인데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어가 되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그런 풍속도가 우리의 좋은 말도 없어버리게 하고 그런 건 아닌가. 선생님이라는 그 좋은 참 그 호칭이 지금은 어떠냐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호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이 선생님, 김 선생님처럼요. 참 재밌는 말이 있네요.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애들이?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엄마 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더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마더니즘. 뭐 다이어트 닥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 저 치과 뭐 이런 거 피부과 이게 미안합니다. 그 의사분들 계시면 근데 이 의사라고 그러면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피부과 가면은 거기 그 항정실에 있는 누구처럼 앉아가지고는 흥정을 하잖아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차관에서 이런 다이어트 닥터라든지 뻐꾸기 후배도 있잖아요. 늘 선배에게 밥을 얻어먹는 후배.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다가 이제 알을 낳으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죠. 샌드위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네요. 이게. 아우 재밌어요. 예. 자식 교육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40대에서 50대의 그 세대 샌드위치라는 말이죠. 슬픈 말이네요. 슬픈 말이죠. 슬픈 말이군요. 그렇죠. 부모님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벌써 한 10년 전인지 지금 40대, 50대가 뭐 부모님 모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요양원에다가 모셔서 모시죠. 설상가상도 한자로다가 만들었잖아요. 눈이 왔는데 거기에 서리가 내린다는 건데 설상가상 말씀 설자에다가 서로 상자 그다음에 아름다울 가자 상태 상자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말하는 아름다운 모양 한자를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널리 좀 저기 보급이 돼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설상가상. 그다음에 뭐 시험 팔았지 시험 정도 잘 키우는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만들면은 상당히 사실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내라 그랬더니 아주 뭐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화이트 칼라 뭐 이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화이트 칼라가 있으니까 옐로우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안전모를 쓰고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 옐로우 칼라, 작업복 하고 일하는 사람들 왜 화이트 칼라만 그렇게 있나?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옐로우 칼라. 인생 무상도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요. 인생 무상일 적에 그 인생이 무상한 건데 거기에다가 안개 무자를 쓴 거예요. 예. 인생이야. 기발합니다. 이런 제가 지금 이 인생 무상입니다. 안개가 낀 것 같아가지고 아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인 백수들.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장미죠. 요즘 젊은 아이들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그다음에 요새 리포트를 내는데 정크 리포트, 정크 푸드.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소비하는 음식을 갖다 정크 푸드라고 그러는데 그 리포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금방 내는 것 이런 걸 갖다 정크 리포트를 한다라는 거죠. 천재이루도 천재가 하나 일자에다가 어리석을 붙자. 천재도 한 번은 어리석은 짓을 한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렇죠. 코노피오 신드롬 이것도 재밌잖아요. 피노키오에 빗댄 말로 코를 높여 예뻐지려는 경향. 코노피오 신드롬. 이런 말 들으면 요즘 코 성형한 사람들은 좀 그렇겠는데요. 성형한 사람들. 재밌네요. 이거? 재밌죠. 클라커. 우리는 시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시계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인들, 클라커들. 이런 건 좀 생각해 봐도 되는. 그렇죠. 봐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재치 있네요. AC라든지 A 과제, 학점, 교육 이걸 합해가지고 진정한 배움보다는 과제와 학점만을 위한 교육을 한다든지 뭐 티처보이, 마마보이처럼 과외 선생님에게 학업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생 그렇죠? 마마보이처럼 티처보이 학점 홀릭, 학점 따기에 중독이 된 학생들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학점 홀릭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옛날에는 뭐 상아탑을 우골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씩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가정 형편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가난했죠.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점을 잘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살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또 동료들은 그 친구들은 또 속으로 쑥덕거리고 또 안 좋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참 슬픈 현실인데 요즘도 이렇게 학점 따기에 중독이 된 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그런가요, 요즘? 그렇죠. 거기서 MG족이 나왔어요. 이렇게 MG족도 있는데 No graduation. 졸업을 하지는 못해. 졸업할 여건을 충족했는데도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 요즘 많습니다. 많죠. 예. 그 사람들을 NG족.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죽어나는 거는 부모님만 죽어나는 거죠. 개구리도 이제 그런 거는 네. 바뀌어야죠. 20살 되면은 전부 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20살 이상 된 분들은 다 독립을 독립하시고 하세요. 부모를 계속 괴롭히지 마시고. 그렇게 독립선언서라도 하나씩 이거 만들어서 독립하세요. 아, 그 독립선언서 그거를 갖다 해도 좋겠네요. 독립선언서. 그거 만들어줬네요. 젊은이들이요. 예.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외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파고다공원까지 안 가시더라도 방에서라도 독립선언서를 한 번씩 읽고 독립을 하시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요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회적으로도 힘들지만 이제 자식들 부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노부모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시면 또 이제 거기에 또 치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세대가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지만 독립선언서 많이 하셔서 모두는 자의 독립이며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세계 만방에 거하노니 뭐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구어체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재미있어 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 거기 그 해에 휘밍웨이가요.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출간하는데 얼마나 출판사에서 고치라고 했는지 빌어먹을 7번을 주고 빌어먹을 7번 주고 개 XX를 갖다가 한 번 주고 이런 제기라를 갖다가 너댓 번 뺐다. 그다음에 무엇을 출판사에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욕이라든가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거의 뭐 마음에 이렇게 꼬이거나 화가 나거나 하더라도 하면 뒤돌아서서라도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렇죠. 욕하고 돌아서서는 또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 이렇게 아마 해밍웨이가 출판사에 이렇게 보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을 겁니다. 문체를 좀 고쳐달라, 뭐 어째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이런 욕까지 했겠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판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작가와 사실은 그 편집자와 끊임없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네, 2번만 벌써 넘어가면은 빨리 책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참 이 노인과 바다 같은 거는 200번을 수정했다나 그렇잖아요. 출판사에서요. 그다음에 속담 이용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욕 같은 거, 속담 같은 거 거기 제가 넣었습니다만 굉장히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담을 이용해서 오줌 누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거 하나면은 이 사람이 엄청 바쁘구나. 그걸 갖다 상황적인 이해가 가거든요. 그 얘기였나요? 예. 바빠서 오줌 누고 그런 얘기군요. 그 사실 고소설 같은 데도 많아요. 여기 뭐 집 찾기가 춘향이네. 집 찾기 같아. 사실은 이제 춘향전을 보면은 춘향인의 집을 갖다가 어디냐고 이제 그 이몽룡이가 물어요. 그때 이제 방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도련님 저 앞에 내가 보이죠? 그 넘어가니까 저 기와집 보이죠? 기와집 지나면 저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를 돌아서 가면 거기 또 기와집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옆에는 살구나무가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 가지고 거기가
춘향이네 집이어야 되는데 그게 한 너댓 줄이 돼요. 그 이제 너댓 줄이 됩니다. 춘향전에 2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몽룡이가 그러는 거야. 아우, 그 춘향이네 집 찾기가 그거 굉장히 어렵구나. 그때 옆에서 춘향이가 나도 가끔씩은 물어가요. 재치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요 부분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들이 더 재미있게 했겠죠. 옛날에 책을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춘향이네 집 찾기 같다.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 조자룡이 헌가스다. 너 말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해. 너 조자룡이 헌가스 뜻하는구나. 이런 것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조자룡이. 헐갓? 헌갓. 조자룡이가 조자룡이 이제 아두를 데리고 이제 적진을 갖다가 이제 탈출하는데. 하는구나. 허리칼. 그냥 칼을 갖다가 그냥 칼이 무뎌지면은 또 다른 놈 칼을 뺏어가지고 하는 거야. 적군 칼을 뺏어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허리칼 쓰듯하다. 헌칼. 허리칼 쓰듯하다.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죠. 유비냐 울기도 잘한다. 유비가 맨날 울잖아요. 이놈은 장비야 맨날 싸우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 여기 그 속담도 좋지. 예, 속담편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긴 한데 방송용으로는 조금 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한 여인은 가위질을 하고 한 여인은 주머니를 접고 한 여인은 치마를 깁는데 세 여인이 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간에 간살 간자는 여인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실용을 한 건데 이제 요즘은 쓰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많이 썼지. 여자들 셋 모이면 뭐가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요즘 이런 얘기 잘못 쓰면 그렇죠.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뭐 이제 조선식 한자, 연암 선생님이 쓴 건데요. 뭐 소리 없는 눈물, 애고 같은 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한자로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애고라고. 억지로, 정말로, 배암, 갓번거지, 배따라기, 뭐 불쌍하다, 사또라는 말도 이제 사실은 그 우리말인데 이걸 한자로 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배암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거든요. 배암. 뱀. 아하. 그 얘기인가요? 배암이. 그거를 갖다 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쓴 거죠. 뱀을 갖다가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배암이라고 해가지고 한자를 갖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뭐 배암 이렇게 그렇죠. 하는군요. 그렇군요. 서방을 갖다가 이제 옛날에 서방님이 있었는데 그 서방을 갖다가 이제 글서자에다가 이제 방자를 써서 이제 서방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원래는 이제 그 사위가 있으면은 아마 서쪽 방에 쓰기도 하고 뭐 동쪽 방에 쓰기도 하고 뭐 옛날에 그랬었나 봐요. 서방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네요. 이게 글서자죠, 이게. 글서자죠. 글서자에 방방자. 글을 읽는 글 읽는 방. 늘 그 남자는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된 말이군요. 그렇죠. 서방. 좀 몰랐어요. 이런 뜻이 있는지.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관광탄 찌병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말을 만들고요. 1일 3일정 1일 미행 사흘길 하루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건 이제 뭐 수호전에 나오는 말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쓰고요. 또 수호전에 나오는 것을 그대를 천리까지 전송해도 한 번 이별은 종당 잊기 마련. 그러니까 송군 천리 종당 일별이라. 그러니까 다른 책을 보다가 그쪽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갖다가 자기가 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 뭐 요즘 이 얘기를 하면 인용 뭐 그렇죠. 인용이죠. 재밌네요. 요번 그 시간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여러분들 새로운 조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참 몰랐던 것도 제가 참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은 국문학이라고 해서 국문학적인 용어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러다임 같은 거는 과학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지금 패러다임 쓰거든요. 미술 용어를 갖다 써도 되고 음악적인 용어를 갖다 써도 되고 요즘 내 마음이 막 그걸 빨리 뛰는 거 그 모데라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 뛰는 걸 갖다 음악 용어로다가 뭐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음악 용어로다가 그걸 갖다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미술적인 풍경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내 마음을 갖다가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통섭, 융합, 뭐 이게 퓨전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던데 당연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트리트 댄스라든지 예. 이제 파스키니 감독의 영화 그 스트리트 댄스와 발레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스트리트 발레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뭐 컨버전스니 뭐 퓨전이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옛날에 그 88 올림픽이 있을 적에 그때 그 개고기를 갖다 파는 것을 갖다가 그게 보신탕에서 이름이 다르게 없었다 뭔가를 바꿨어요. 보양탕. 그때 개고기를 파는 걸 갖다 보양탕인가 모르다 바꿔가지고 그것도 살아남았고요. 중국집도 그때 좀 지저분하고 좀 그런 게 많았는데 그때 나온 것이 아마 짬짜면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짬뽕과 짜장을 그때 88 올림픽 때 어휘가 꽤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것이. 저는 그 퓨전 음식 뭐 이런 쪽으로 개념으로 그것이 이제 유행하면서 그것이 더 출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나왔군요. 네, 그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짬짜면을 갖다가 만들어내니까 중국 업계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중국 집을 갖다 살리게 그 짬짜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두 개를 갖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난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어. 짬짜면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릇 반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언어의 확장성을 가져오고 삶에도 좀 이바지하고 생기는 그런 그렇죠. 영역을 전이시키는 거죠. 최윤호 선생의 그 타인의 방을 보면은요, 정말 그 스푼이 생선이 돼서 막 날아다녀요. 옷장 거울과 화장대 겨울이 교미도 하고요. 옷이 춤추고 이런 것도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새로운 창의성으로다가 사물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새로움, 우리가 늘상 쓰는 언어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새롭게 조합하거나 새롭게 창출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마무리. 예. 그 뭐 이제 코스텀 플레이라든지 파페라든지 크로스오버 음악이라든지 매트릭스 영화 속에는 굉장히 홍콩의 느와르적인 장면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본적인 그런 사고도 들어가 있고요. 성경적인 사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매트릭스라는 붐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의 조합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언어의 벽을 갖다가 허물어야지 된다. 기존에 있는 언어의 벽, 그러니까 상식을 갖다가 내가 벗어나려고 해야지만 새로운 어휘를 갖다 발견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창출을 하고 새로운 신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어휘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늘 일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매몰이 되어서 늘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벗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세계성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마무리? 예. 이런 그 어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눈으로 시를 지을 경우에는 눈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다가 한번 시를 한번 지어보라는 거죠. 눈과 관련되는 건 흰색, 그 다음에 차가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외하고 눈과 관련이 없는 데서 눈을 표현한다라는 거, 이런 방법, 이런 걸 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관영현 선생님 모시고 창출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또 시작됐습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